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톱뉴스는 레바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전기 폭파 사건입니다.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사망자는 30명을 넘었고 부상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폭파의 배후로 의심되는 이스라엘은 침묵하고 있는데 세계 언론이 집중적인 취재를 하면서 그 배후 관계를 쭉 설명해 가는데 이게 꼭 추리소설, 공상소설, 첩보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기사를 적게 지금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이틀 전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단체 헤즈볼라 요원들의 무선 호출기, 삐삐라고 부르죠. 무선 호출기가 폭발한 데 이어 어제는 휴대용 무전기, 워키토키입니다. 워키토키까지 폭발해가지고 최소 30여 명이 죽고 3,000명 이상이 지금 부상을 했습니다. 어제 폭발한 워키토키에는 일본 무선장비 제조업체 아이콤의 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 아이콤은 즉각声明을 냈습니다. 레바논에서 아이콤 로고가 붙은 무전기가 폭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현재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우리 회사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폭발한 무전기는 아이콤의 모델 IC-V82와 비슷한 형태였는데 이 모델은 2014년에 생산이 중단된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헤즈볼라는 어제 폭발한 휴대용 무전기를 이틀 전에 폭발한 무선 호출기를 구입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이콤 측은 어제 폭발한 무전기가 진품이 아닌 위조로 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이 회사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은 공인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판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어떤 불법적인 그런 방식으로 구매를 했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이콤은 이전에도 시중에 유통되는 단종 모델의 위조 제품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종과 함께 전용 배터리도 생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폭파한 것은 아이콤 모델이 아니고 아이콤 모델이라고 속여가지고 만든 위조품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단종된 아이콤 회사 제품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폭탄 무전기를 만들어가지고 헤즈볼라를 속여가지고 납품을 해놓고 어제 폭파 단추를 눌렀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레바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 헤즈볼라 요원과 관련자 2,8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무선 호출기를 만든 것으로 의심받는 헝가리 업체도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이 수년 전에 설립해서 운영한 공작용 위장회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스라엘 정보당국 관련자들을 취재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레바논 전역에서 폭발한 헤즈볼라 전용 호출기에는 대만 기업인 골드 아폴로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골드 아폴로는 그 직후 유럽 제휴업체에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만든 우리 브랜드를 붙인 것이며 우리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아폴로사가 만든 게 아니고 상표만 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의 호출기를 만든 회사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의 BAC 컨설팅 회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운영한 주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라는 전망이 드러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헤즈볼라의 호출기에 폭발 장치를 어떻게 심었는지를 주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당국이 아예 공장을 만들고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폭탄 삐삐를 만들어가지고 헤즈볼라에게 속여서 납품을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BAC는 평상시에는 일반 업체와 같이 주문을 받고 정상적인 제품을 제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헤즈볼라가 주문을 넣었을 때만 폭약 등을 심어 폭파용 무선 호출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장은 헤즈볼라가 주문한 무선 호출기의 배터리 표면에 강력한 폭발 물질인 PETN을 발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폭탄 삐삐는 2022년 여름 처음으로 레바논에 소량 배송되었고 올해 초 헤즈볼라가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고 호출기 사용을 독려하면서 수천 개가 제작되어서 레바논에 팔렸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런 무선 호출기를 언제든 적당한 때에 누를 수 있는 단추, 버튼이라고 불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헤즈볼라가 무슨 호출기를 쓰도록 부추긴 것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휴대전화가 이스라엘에 추적당하기 쉽다면서 휴대폰 대신에 무슨 호출기를 쓰도록 결정했는데 그런 불안감을 퍼뜨린 것이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휴대폰을 해킹해가지고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소유자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던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아랍권에 퍼졌습니다. 이후 헤즈볼라와 그 동맹 세력 사이에서 그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무선 호출기가 그 대신에 다량 배포됐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받기만 하면 무선 호출기는 기지국으로 그 어떤 정보도 보내지 않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유용하다는 뜻이죠. 무선 호출기는 휴대전화와 달리 위성 항법 장치 GPS가 내장되지 않아 위치 추적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헤즈볼라가 무선 호출기를 주문하도록 만들고 거기에 폭약을 심은 뒤 납품을 해가지고 사용하게 한 뒤 이틀 전에 폭파 단추를 눌러가지고 수천 개의 폭탄이 원격 조종으로 터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공상소설이나 첩보소설보다도 기발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지금 시점에서 터뜨렸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역 전투를 하면서도 주 전장은 레바논의 남부를 장악한 헤즈볼라다. 헤즈볼라를 쳐서 최소한 레바논과의 국경지대에는 완충 지역을 만들어가지고 국경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주력을 레바논으로 투입하겠다는 그런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은 이 호출기와 워키토키를 먼저 폭파시켜 가지고 통신망이 마비되도록 해놓고 일제히 레바논으로 쳐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구상했는데 헤즈볼라 안에서 이게 좀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낌새를 차리고 이건 늦추다가는 들통이 나겠다. 그래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틀 전 그리고 어제 폭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는 추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추세로 봐서는 레바논 침공 작전을 할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그거는 뭐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이스라엘이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헤즈볼라가 그러면은 간단하게 뭐 와야 되고 항복할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헤즈볼라는 하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지 기반과 무기 체제를 갖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전략적으로, 즉 장기적으로 과연 헤즈볼라를 끝장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중동 문제는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강 서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가 이스라엘과 공존을 하고 하는 이 두 개 국가 시스템으로 가야 결론이 날 것이다.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탄야후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과 또 이스라엘 내의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무리하게 지금 두 개의 국가 정책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강경 정책을 펴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네탄야후도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 중동 문제 해결에는 걸림돌이다. 네탄야후나 헤즈볼라나 하마스나 다 적대적 공존에 있다 하는 또 비판도 아주 거셉니다. 이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 이 팔레스타인, 중동,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제3자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고 훈수를 두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제는 영토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이 오랜 시간의 갈등 속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이 악화돼 가지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 쓰는 그런 제한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어떤 경우에는 해결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